날수록 재밌고 배울수록 유익한 고지식의 향연. 지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스타팅 아주 좋게 끊었다는 뭐 저희만의 내부 평가가 있고요. 내부 평가. 제작진들이 좀 동의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튼 우리 고지식 만담에 네.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됐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자주 광주에 오니까 네네. 광주 뉴스를 좀 유심히 보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광주 쪽이 가뭄이 심하다. 이런 뉴스를 제가 좀 종종 봤는데 네. 사실인가요? 어때요? 네, 사실은 뭐 가뭄 이야기가 뭐 해마다 있기는 했었는데 올해 가뭄은 유난히 심각한 것 같은 게 거의 매일 아파트에서 방송이 나와요. 아, 정말요? 물 아끼자, 물 절약하자 이런 방송이 나오고 심지어 저는 집에 수압 조절을 했어요. 물이 콸콸 안 나오게. 그 물 자체를 양을 줄이는? 네, 양을 줄이는 걸 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전남의 일부 섬들은 이미 제한급수가 시작이 됐대요. 아, 진짜요? 네. 물을 쓰고 싶을 때 못 쓰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게 좀 이런 이야기도 좀 반복되고 또 어쨌든 최근에 계속 핫한 이슈가 기후위기잖아요. 이게 그냥 이렇게 잠깐 뭐 그냥 광주 지역에서 잠깐 어렵다 지나가는 거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겠지만 네.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구 전체가 아프다. 맞아요. 또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풀어주실 특급, 초특급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누구죠? 기후학자 장성현 교수님이 오늘 저희 함께합니다. 네,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굉장히 바쁘시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구가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런 걸 예. 예상하고 혹시 연구를 하시거나 전공하시는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지구 환경과학부라서 우리가 사는 지구 환경을 이제 연구하고 교육하는 네. 건데 네.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바다도 있잖아요. 네. 저는 바다 쪽인데 바다 쪽 연구하다 보니까 바다 쪽 환경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기후가 바뀌면서 이제 바뀌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후 변화 문제를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네. 이 지구 전체에 대해서 네.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이렇게 됐네요. 최근에 뭐 우리나라에서도 네. 그 외국에서 방송도 많이 나오세요. 그럼 많이 봤어요, 교수님. 실물이 훨씬 잘생기셨네요. 네? 그런 감사합니다. 당황하세요. 깜짝 놀라서. 네. 뭐 국제적으로도 이런 거 막 회의도 많이 다니시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저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거기 퍼스에서 인도양 관련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인도양을 연구하는 이제 학자들 간에 서로 교류하고 어떻게 인도양을 우리가 알아갈지, 네. 어떻게 서로 노력할지 이런 것들 조정하고 하는 그런 국제회의였습니다. 교수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네네네. 고지식 만담회 또 공식 검색 요정으로서 교수님을 찾아봤는데 기후학자랑 해양과학자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뜨는 거예요. 네. 그럼 기후도 하시고 바다도 하시고 하늘도 하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예, 사실 기후를 연구한다는 게 기후가 바뀌면서 나타나는 우리 지구 환경 곳곳에서의 이런 환경을 연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기 과학, 그다음에 해양학, 또 지질학 이런 지구 환경 과학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오시기 전에 저희끼리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네. 광주도 그렇게 남도 쪽 일대가 가뭄이 네. 너무 심하다. 근데 그런 거 정말 처음 겪어본다고 얘기해서 네. 이렇게 비가 안 오면 30년 만에 광주도 처음으로 제한급수가 걸릴 수도 그러니까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어떻게 좀 학문적으로 좀 이게 어떻게 기후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럼요. 이게 사실 아이러니한 게 우리 지구가 물이 풍부한 물의 행성입니다. 물이. 그죠. 파랗잖아요. 네, 바다가 육지 면적보다도 더 넓고 네. 깊이도 깊고 그래서 물이 어마어마하게 담겨 있거든요. 근데 이 지구의 그 수권이죠. 수권을 구성하는 대부분이 지금 해양이고 97%의 물이 다 바다에 있으니까 이 많은 물이 있는데 곳곳에서 물 부족에 가뭄에 이런 어려움을 겪잖아요. 네.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 왜냐하면 여기 있는 바닷물이 네. 이제 증발을 해서 구름이 돼서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구름이 이제 비를 뿌리고 하는데 어떤 곳에는 비를 많이 뿌리고 어떤 곳에는 비를 잘 안 뿌리고 그러다 보면 어떤 곳에는 막 폭우 때문에 홍수가 나고 반대로 어떤 곳은 너무 비가 안 와서 가뭄이 심해지고 산불이 나고 좀 어려움들을 겪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래 강수 패턴이 있는데 비가 오던 곳도 있고 잘 오던 곳이 있고 잘 안 오던 곳이 있는데 그게 기후가 바뀌면서 이게 바뀌니까 그 패턴 자체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확실히 변화하고 있는 건 분명한 변하고 있습니다. 강수 패턴이 변하고 있죠.
네, 가뭄도 가뭄인데 한파가 올겨울엔 정말 심했잖아요. 근데 저는 궁금했던 게 뉴스에서 맨날 지구 온난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지구가 좀 이렇게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왜 더 추워지는 거예요? 40여 년 전만 해도 지구온난화라는 말이 생소했는데 이제는 차라리 그 시절이 그리울 정도로 기후 재앙마저 우려해야 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기상하고 기후를 구별하지 않는 데서 이게 생기는 겁니다. 기상, 기상과 기후, 기후.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게 다르죠. 기상이랑 날씨 이런 거는 매일매일 끊임없이 바뀌는 네. 예, 그런 뭐 추웠다 더웠다 비가 왔다가 또 맑았다가 하는 그게 바로 기상 날씨고 오. 기후는 그런 게 아니죠. 장기간의 평균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기상이 바뀐다고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후가 바뀌어서 문제라고 하거든요. 지구 온난화도 기후 관점에서 지구 평균 온도가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바뀌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 네. 네, 지구 온난화, 지구 가열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더운 게 지구 온난화 때문에 더운 게 아니고 더운 건 폭염 때문에 더운 거고 네. 추운 거는 한파 때문에 추운 거고 근데 문제는 이런 폭염과 한파 이런 것들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자꾸 벌어지는 것도 네. 기후가 바뀌면서 같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지금 이해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일단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건 네. 기상은 오늘의 날씨, 네. 오늘의 날씨. 기후는 장기적인 패턴. 네. 큰 단위네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처음 배우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지구과학 우리 시간 중고등학교 같아요, 때 지금. 기본적으로 네. 배우지 않았나? 다 까먹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폭염이나 한파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느끼는 그냥 기상의 문제니까 네. 요걸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전반적인 변화를 좀 패턴을 추적해보자 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장기간의 평균 상태가 변하면서 평균 온도가 올라가니까 지구 온난화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영상 20도, 영하 20도 평균하면 0도죠. 그렇죠? 네. 예. 영상 51도, 영하 50도 평균하면 1도죠. 그렇죠? 1도. 영상 51도, 영하 50도 평균하면 1도죠. 지금 우리 문과라는 것도 치시면 약간 셈이 느린 걸 파악하신 것 바로 같은데. 파악하신 것 네. 같아요. 근데 부끄러우시네. 역시 교수님이세요. 평균은 0도에서 1도 올라갔잖아요, 평균이. 그쵸? 그렇게 따져요. 평균은 1도 올라갔는데 영상 20도, 영하 20도 환경하고 영상 51도, 영하 50도 환경은 완전히 다른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해가 되는 게 저는 항상 언론에서 막 지구 온난화 때문에 온도가 1도 올라서 위기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아니 뭐 하루에도 최저 기온 0도, 최고 기온 10도일 때 10도 바뀌는 건데 그러니까요. 뭘 1도 오르는 게 네. 대수라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느끼는 폭염, 한파 이런 거는 기상입니다. 그래서 기상. 예, 엄청나게 높은 온도, 엄청나게 낮은 온도 이런 것들이 전보다 더 심해지고 있는 게 기후가 바뀌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것이죠. 지구 그 평균 온도가 아까 올라가서 이런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 이런 것들이 생겼다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제가 요거를 이제 패드로 그래프 패드까지 가지고 와주셨어요? 이게- 역시. 이게 과학자들이 패드들은 멋있다. 저희 같은 사람은 이렇게 사료 더미를 들고 와야 되는데 예. 지구 평균 온도가 이 기원 후부터 네. 보시다시피 쭉 안정적으로 오다가 지금 최근에 와서 갑자기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1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1도가 사실은 아주 최근에 산업화 이후에 갑자기 올라간 거죠. 너무 가파른 거 아니에요? 예, 가파르죠. 사실은 지금 일어나는 거는 산업화 이후에 우리가 화석연료 이런 온실기체 많이 배출하면서 나타나는 이 인위적인 기후변화. 이거는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네. 굉장히 가파르게 예, 이건 누가 1도까지 만진 것처럼 가파르네요. 100년 만에 1도 올라간 거죠. 100년 만에 1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라는 거예요. 아까 지금 그 기후가 장기간의 평균적인 상태라고 했는데 그 네. 장기간은 뭐 수십 년 이런 이야기고요. 네. 100년에 걸쳐서 보면은 1도의 변화가 생겼잖아요. 네. 근데 그 1도가 더 긴 1000년, 2000년 이렇게 긴 기간에서 보면 전례가 없었던 속도로 그러네. 매우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변화라는 겁니다. 네.
지금 세대가 역사를 쓰고 있네요. 안 좋은 의미로. 네, 맞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일도라는 말이 사실 네. 이제 일도의 여파가 크다 이 말도 듣긴 네. 듣는데 네. 일도의 변화가 좀 구체적으로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 광주 전남 지역은 지금 가뭄이 심하지만 네. 또 중부지방은 반대로 그 폭우가 쏟아졌었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가뭄이 심한 이유가 지금 겨울에 뭐 비나 눈이 원래 잘 안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겨울은 우리가 그 아시아 몬순 지역에 있으니까 건조하고 여름에 원래 비가 많이 오는데 근데 작년 여름에 비가 너무 평년보다 안 많이 안 왔어요. 왔어요. 그렇죠? 가물었어요. 네, 고기압이 여기 딱 차지하고 있으면서 구름이 없고 계속 비가 안 오고 그렇죠? 너무 비가 안 오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가뭄이 심해진 건데 네. 그때 중부지방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니까. 한쪽에 비가 안 온다는 얘기는 한쪽에 비가 더 많이 가는 거니까. 기억나요? 그 아. 강남역에 그 차 기자분이 위에 어떤 분 이렇게 본인이- 앉아서 이렇게 한테 모시던 네. 강남역 현자. 네, 저도 그 사진 봤습니다. 아, 저 마음이 그냥 아우 아프더라고요 진짜. 포기한 상태죠. 완전 그쵸. 비가 완전 그러니까요. 물이 차오르고 뭐 이렇게 맞아요, 저 맞아요. 구조를 기다리시는 그거였는데 그 네. 비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강우 강도가 시간당 몇 미리 오는 이 강우 강도가 역대급으로 너무 컸던 거죠. 너무 한꺼번에 많은 비가 집중돼서 쏟아진 거죠. 그 저는 또 하나 기억나는 게 호주 산불. 네. 저기 코알라가 막 이렇게 다치거나 네. 아니면 그냥 하늘이 빨갛거나 그런 사건도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 맞습니다. 건가요? 거기는 이제 호주에 가뭄이 너무 극심했던 겁니다. 2019년 아. 가을쯤에 네. 인도양에서 수온 분포가 보통 때하고 다르게 동서간의 수온 차이가 2도 이렇게 나면서 평소보다 굉장히 그 수온 분포가 많이 달라졌어요. 네. 이제 그런 게 대기의 순환을 바꾸는데 대기의 순환을 바꾸다 보면 호주 쪽에는 하강 기류가 우세하면서 거기는 이제 구름이 없고 계속 가뭄, 비가 안 오는 네. 가뭄 상태로 이제 지속이 된 것이죠. 그 가뭄이 너무 심해져서 극심하니까 이게 바싹 다 마르죠. 네. 그러니까 좀만 불이 스파크가 잘 있어도 붙고. 불이 다 막 튀고 강풍이 불면서 이 불이 막 번지고 막 화염 토네이도가 생기고 막 이러니까 그냥 하늘이 계속 불더라고요. 네. 진짜 사진 네. 보고 너무 예, 놀랐어요. 완전 그 지옥 같은 그런 막 그 최근에 이제 튀르키랑 시리아에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쵸. 사실 그 규모가 너무 커서 야 이게 좀 실감이 안 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하나의 사연이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깝고 맞아요. 뭐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런 어떤 지진 문제도 기후랑 관련이 있는 건가 이렇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예, 그런 지진이나 화산이나 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폭우, 폭설, 그렇죠, 한파 뭐 여러 종류의 우리 자연재해가 있는데 네. 근데 이 자연재해는 원래 기후가 바뀌기 전에도 계속 있어 왔고 오랜 지구 역사에서 자연재해 계속 있어 왔거든요. 네. 그래서 기후하고 무관하게 자연재해는 계속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기후가 바뀌면서 최근에 이런 자연재해 특성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요? 태풍도 달라지고 폭우도 달라지고 폭설도 달라지고 한파도 달라지고 이제 근데 이제 지진이나 화산 같이 이런 지질 재해들은 네. 그래도 기후하고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다 하는 연구들이 많지는 않은데 네. 그래도 그런 지진 화산도 기후가 바뀌면서 이제 이 강도나 파괴력. 예, 조건이 좀 달라지니까 예를 들면 뭐 빙하가 빙하가 얼음이 막 녹아서 사라지면서 이쪽 땅 속에 압력이 달라져서 어떤 화산 분화를 촉진한다거나 또 지진에도 어떤 영향을 주고 강수량이 달라지고 지하수량이 달라져서 어떤 영향을 준다거나 그래서 지구 환경이 기후가 바뀌면서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여러 종류의 자연재해 특성을 바꾸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알려져서 그럼 이게 우리 옛날에 막 이제 정말 힘든 일이 생기면 이렇게 천재지변 이런 말 썼잖아요. 적어도 지금 일어나는 현상의 상당수는 천재지변이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맞습니다. 그 자연재해와 인재의 구분도 모호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자연재해 계속 있어 왔던 자연현상 때문에 생기는 거였는데 갑자기 막 화산이 터지고. 맞아요. 네.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원래 홍수가 내리고. 그렇죠. 그거는 자연재해는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우리가 과학적으로 잘 알고 대처해서 잘 방지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네. 근데 그 피해를 줄이는 거를 어렵게 만드는 게 기후가 바뀌면서 그 기후가 바뀌면서 이 자연재해 특성이 바뀌니까 네. 근데 이 기후를 바꾼 거는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인재의 성격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천재지변이 자연만의 이유는 아니다. 예. 오히려 인위적인 이유가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최근에 와서는 인위적인 기후 변화 때문에 자연재해의 특성까지 바뀌는 이런 것이니 예, 그래서 우리가 자연재해 계속 방제 노력을 많이 해서 피해를 많이 줄여가고 있었는데 네. 기후가 바뀌면서 자연재해 특성이 또 달라지니까 다시 자연재해 피해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간 추운데 아니, 스튜디오가 추운 게 아니라 마음이 그냥 추워지네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가 던진 부메랑에 저희가 맞는 그러니까요. 느낌이 딱 들어요. 근데 선생님 지금 되게 좀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게 그러면 속도를 늦춰야 된다. 지금 네. 그 얘기가 좀 우리가 좀 기억해 봐야 될 부분이겠죠. 맞습니다. 네. 어떻게? 그러니까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해법을 찾잖아요. 네네네. 근데 기후 변화가 이렇게 지금 가파르게 지구 평균 온도가 전례 없는 속도로 가파르게 올라가는 네. 그 이유가 뭔가? 그거는 다 알려져 있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과학자들이 이야기했던 온실 효과 강화 때문이다. 온실 효과. 온실 예. 효과가 근데 정확히 예, 뭐예요? 우리 온실 속에 있으면 따뜻한 거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복사 에너지, 열이 계속 들어오는데 네. 지구에서 또 우주로 열이 빠져나가기도 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지구 복사라 그러죠. 태양 복사랑 지구 복사가 정확하게 같아서 네. 들어온 만큼 유지가 나가니까 되면 여기 온도가 네. 잘 유지되고 있었던 건데 네. 근데 지금 들어오던 만큼 다 못 못 나가게 내보는 거예요? 여기에 온실이 생긴 거예요. 그 온실이 예, 이제 지구로 다시 지구에서 우주로 나가던 에너지를 다시 지구로 되돌려 보내니까 더워지는. 예, 더. 지구가 점점 더워진다. 과거에도 온실 효과가 있었지만 과거보다 온실 효과가 점점점 강화되는 거는 우리가 온실 기체를 많이 배출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얘기 듣다 보니까 조금 의문이 든 게 네. 그러면 지구 전체의 온도 네. 이게 안 변하고 쭉 가는 게 제일 좋은 건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예, 지구 평균 온도가 자연적으로도 사실은 변해 왔어요. 아까도 봐도 쫄쫄쫄 예, 네. 네. 근데 물론 그 지난 한 1000년, 2000년 동안에도 약간씩 변했지만 그거는 이제 굉장히 작은 변화고 더 긴 기간으로 보면 수십만 년 또 그다음에 그 이상 몇 억 년 막 이렇게 보면 빙하기, 간빙기, 빙하기, 간빙기 이렇게 겪어왔잖아요. 네. 땅도 바뀌었고 그 이 지구의 기후도 계속 자연적으로 바뀌어 왔죠. 인간 활동하고 무관하게도 지구에 기후 변화가 있었지만 네. 그거는 이제 그런 자연 변동성의 범위를 지금은 넘어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라서 이게 문제라는 건데 네네. 근데 이제 그 자연 변동성 이렇게 있었던 원인도 여러 가지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네. 태양으로부터 아까 지구로 열 복사 에너지가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네, 네. 들어오는 양도 약간씩 변합니다. 이게 이제 흑점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태양의 컨디션에 따라서. 예, 그 맞습니다. 태양 컨디션에 따라 좀 많이 왔다 적게 왔다 약간씩. 네, 기분 좋은 그러니까. 날은 좀 많이 보내고 예. 기분 나쁜 날은 적게 보내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지구도 이제 기후가 빙하 뭐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또 지구 내부에서도 여기서 뭐 화산이 폭발할 때 네. 그 화산재가 이제 높이 올라가면 이 그 성층권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성층권에 이게 덮입니다. 그럼 화산재는 이게 그 이산화황 같은 그런 성분은 에어로졸이라서 입자가 아주 작아요. 예, 그래서 이 그 에어로졸 성분이 이렇게 덮어버리면은 그 태양에서부터 지구로 오는 이 태양 복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약하게 채우면서 차단하죠 태양 복사를. 그러면은 이제 지구 평균 온도가 좀 떨어지죠. 약간의 순기능도 예. 있네요. 그래서 온실 기체는 아까 지구에서 우주로 나가는 네. 예, 그 에너지를 막는다 그랬는데 네네. 이런 미세먼지, 에어로졸 같은 것들은 예, 태양에서부터 들어오는 에너지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에어로졸, 그 미세먼지 이런 거는 지구 냉각화에 기여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요즘 겪는 그런 미세먼지는 이런 에어로졸 같은 건 아니죠.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이것 때문에 그것도 지구 온도가 에어로졸이에요. 떨어지진 않지 않아요? 네, 그것도 그래요? 에어로졸이고 우리가 인류가 만약에 미세먼지, 에어로졸 이런 거 배출하지 않고 네. 탄소만 그냥 배출했으면 지구 온난화 지금보다 훨씬 심해졌어야 되는 건데요. 에어로졸도 배출하면서 탄소도 배출하니까 온실기체도 배출하고 미세먼지도 같이 배출하니까 이거는 오. 냉각화시키고 이건 온난화시키지만 이쪽 온난화 효과가 좀 더 커서 지금 이 정도 1도 정도 올라간다. 아, 그 나름 미묘한 균형이 나름, 있었던 예. 거예요. 그것도? 예. 야, 이걸 밸런스가 미세먼지를 좋아해야 돼, 나빠야 돼. 그렇다고 우리가 미세먼지를 또 방길 수만은 없는 게 그렇죠. 이거는 몸에 안 환경오염, 좋은 예, 거구나. 혈관이라든가 이런 네. 인체에도 또 유해하고 하니까 그렇다고 미세먼지 농도만 막 줄이고 탄소 농도를 안 줄이면 네. 더 심해지겠죠. 그러네요. 야, 이게 복잡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100년간의 온도가 갑자기 너무 올라간 게 아무튼 제일 큰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지금 문과적인 성향으로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구가 가볍게 감기 정도 계속 걸렸다가 갑자기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한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암이죠. 이해하면 돼요. 말기암이죠. 말기암까지 가는 거예요? 말기암. 그 정도로 저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기암이. 그러면은 남긴 시간이 얼마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금처럼 가면 이거는 반드시 사망한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오랫동안 과학자들이 경고를 했던 거고. 맞아요. 저희 이러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이 집단 자살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아니, 이게 산업혁명이 이제 18세기 후반, 네. 뭐 19세기 초반 이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역사학자들한테는 제일 흥미로운 주제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새로운 기기가 등장하고 노동의 방식이 바뀌고 뭐 도시가 번성하고 근데 그 기간이 지금 한 200년도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이 200년 만에 지금 선생님 이제 말기암 환자 선고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산업화 이후에 우리가 물질적으로 잘 많이 성장할 수 있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 최우선이었잖아요. 그렇죠. 경제 성장, 물질 성장을 항상 최우선에 가치에 놓고 맞아요. 해서 지금 풍요로운 이런 세상을 우리가 만든 거죠. 예, 근데 문제는 그 대가가 지구 환경을 악화시키고 지금 기후 위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구 환경 문제를 만들어낸 거고 그게 너무 심해져서 이대로 계속 가면 결국 다시 우리 인류가 지구에 아예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었는데 결국 아파서 입원한 말기암 환자의 맞습니다. 느낌이네요, 저희가. 네. 왜 괜히 일론 머스크 아저씨가 화성으로 가려고 하는지 갑자기 이해가 되네요. 네. 화성. 네. 아무튼 요즘에 막 탄소 중립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네, 전 처음에 그 말이 정확히 무슨 말인지도 몰라서 찾아봤는데 우리가 배출하는 탄소가 너무 많으니까 그걸 조금 줄이자 네. 이런 의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아요. 찾아봤는데 배출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입고 있는 옷에서도 나오고 타는 차에서도 나오고 심지어 저 소고기 없이는 못 사는데 소고기 먹을 때조차도 탄소가 나온다고 해서 좌절했거든요. 뭐 이렇게 소고기 갖고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없으면 못 살아요. 예, 소고기를 먹을 때 나오는 거는 아니고요. 아, 그래요? 예, 소를 비롯해서 반추동물들은 이렇게 되새김질하고 하다 보면 그 메테인 가스, 메탄. 소한테서 나와요? 메탄 가스가 많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이제 육류 소비량이 전 세계적으로 많아졌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가축 사육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메탄가스가 더 많이 나오니까 이 메탄가스가 또 대표적인 온실기체 중에 하나거든요. 소가 이렇게 뭐 트림할 때 나오는 그쵸. 거예요? 트림, 뭐 방귀 이런 인간이나 거. 혹은 인간이 이제 기르는 가축 같은 데 혹은 인간이 네. 만든 공장 같은 데서 나오는 뭐 연기나 가스 같은 것들이 지구 온난화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거죠? 예, 선생님 온실기체죠. 그래서 아까 지구에서 우주로 나가는 그 에너지를 막아주는, 예, 그래서 다시 지구로 되돌리는 거기에 기여하는 이런 온실기체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죠. 이산화탄소, 메탄 이런 것들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게 가장 문제가 되나요? 그런 온실가스도 우리가 탄소를 배출해서 이 그 온실기체를 계속 산업화 이후에 배출을 해왔잖아요. 네. 예, 근데 그 배출된 게 한 번 이산화탄소도 그렇고 이렇게 대기 중에 배출되면 네.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체류를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굉장히 오래. 길면 200년까지도 막 이렇게 있는 거기 200 때문에 년이요? 예, 짧으면 우리의 생애 짧지만. 주기를 훨씬 뛰어넘는구나. 길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적해서 배출한 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쌓이고 쌓이니까. 예, 그래서 국가별로 탄소 배출 이런 거 책임을 우리가 부과를 할 때도 네. 누적 배출량으로 하는 거죠. 예. 어디가 제일 많이 배출해요? 지금 현재는 중국, 인도 같이 이렇게 생산을 많이 하는 개발도상국들이 많이 배출하지만 누적 배출량으로 보면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선진국들이 많이. 그동안 탄소를 많이 그치. 배출하면서 그쵸. 산업화도 해왔잖아요. 그렇고. 자기들 한계 있는데. 그렇죠. 그 탄소를 배출해서 온실기체 농도를 높여서 지금 이 기후를 바꾸고 이렇게 어렵게 만드니까 이제 그런 탄소를 줄이자는 게 줄여서 배출되는 양과 흡수되는 양이 같아지는 넷 제로 상태를 만들자는 게 탄소 중립이죠. 그래서 탄소를 배출하는 모든 발전 시설부터 교통수단 또 그다음에 생활 속에서 이런 나오는 어떤 네. 쓰레기 메탄이라든가 이런 아까 육류 뭐 가축 이런 온갖 그 탄소 배출하는 것들을 다 줄여서 탄소 배출량을 빠르게 줄이고 네. 반대로 탄소 흡수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연 생태계에서는 또 흡수를 해주잖아요. 오. 식물들은 광합성을 하니까 네, 네. 광합성한다는 건 이산화탄소 흡수하고 예, 산소를 배출해주잖아요.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네. 아, 기억이 안 나요. 예, 육상에 있는 식물 생태계도 그렇고 이산화탄소 먹잖아. 아, 비율을 한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어떤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만 안 타도 확 해결할 수 있다라든지 뭐 아니면 전기를 그냥 다 원자로 바꾼다라든지 뭐 이런 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발전 부분에서 발전. 그 탄소 배출이 좀 많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교통 부분 우리가 교통. 아직까지는 뭐 전기차 수소차 아니고 다 그쵸. 가솔린 차들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생활 속에서도 뭐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또 네. 메탄가스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것도 온실기체고요. 쓰레기. 예, 그러니까 여러 부분에서 다 탄소가 다 골고루 배출이 되고 있죠. 소는 어때? 가축 문제는. 소 중요해서. 소나 이런 그 가축들도 예, 메탄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가축 사육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고기를 예. 근데 안 먹을 수가 그러니까 없고. 그래서 이제 안 먹을 수도 있지 뭐. 네, 비건이 되시는 분들이 있죠. 일부러 기후 일부러 생각해서 기후 때문에 비건이 그래. 되기도 네, 하세요? 그것 때문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비건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선택적으로 무슨 요일은 고기 안 먹겠다 이렇게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갑자기 반성이 되네요. 좀 말씀 듣다 보면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생활 방식의 거의 대부분이 문제.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지금 인류가 문명을 건설한 게 다 탄소에 기반해서 문명을 건설한 거니까 탄소 문명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탈탄소 문명으로 완전 문명을 바꾸는 그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문명이 탄소 문명이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굉장히 좀 중요한 충격을 또 한번 받게 되는데, 선생님 정말 저도 바보 같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나무를 더 많이 심고 생태계를 더 많이 이렇게 촉진, 보존하는 걸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죠. 탄소 흡수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만 가지고 지금 우리가 누적한 어마어마한 양의 이 배출량을 다 잡아줄 수 있는 정도는 안 되죠. 실제로 2020년 초에 코로나 초기 그때 네. 강제로 인간 활동들이 많이 멈췄잖아요. 그쵸. 갑자기 막 대기 맑아지고. 그렇죠. 오, 그래서 맞아요. 이제 미세먼지 배출이 줄어서 공기도 깨끗해졌지만 네. 동시에 이제 탄소 배출도 좀 줄었거든요. 오. 네. 근데 대기 중의 농도를 막 떨어뜨릴 정도로 그렇게 줄지는 않고 이게 가파르게 오르던 속도를 약간 늦추는 그지만 올라가는 네네. 그런 정도밖에 영향을 못 줬죠. 그러니까 잠깐 그 정도 줄이는 걸로는 안 되고 택법. 어마어마하게 줄여서 오랜 기간에서 2050년까지 완전 넷 제로를 만드는 그 정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좀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렇죠? 그러게요. 그냥 뭐 나무 더 많이 심는다. 이거 해결 안 된다. 안 된다. 이것도 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 같아요. 네. 근데 최근에 툰베리라는 활동가 아세요? 툰베리 그 굉장히 어린 소녀 아니에요? 네. 저번에 막 BTS처럼 유엔에서 연설하던데 되게 당돌하게. That the biggest danger is not inaction. The real danger is when politicians and CEOs are making it look like real action is happening. 미래 세대에게는 이 심각한 미래 세대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지금 세대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툰베리 같은 이런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하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면서 이제 국제사회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고, 예, 트럼프 정부 때 파리 기후변화 협약 바로 탈퇴했었는데 네. 조 바이든 정부 시작하자마자 취임 첫날 제일 먼저 한 게 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 재가입이었습니다. 미국도 적극적으로 이제 탄소 줄이는 그런 거. 책임감을 좀 가지고. 그럼요, 예. 한 소녀가 세계를 바꿨네요. 그러니까 환경 문제라는 것 자체가 미래 세대의 인권 문제다. 이거 좀 중요한 네, 문제인 그러게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나오면 정말 심각해져요, 마음이. 그렇죠? 네, 그리고 무거워지고. 또 근데 무거워지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책임감을 갖고 뭔가 하려고 대답을 찾아야지. 자꾸 무거워지고 이거 뭐야? 웬 바나나가? 제가 준비한 게 아닌데요? 저도 아닌데? 그거는 이제 보성에서 어제 수확한 바나나라고 합니다. 보성에서 바나나가 나와요? 보성. 제가 아는 전남 보성이요? 예, 전남 보성. 동남아시아 뭐 필리핀 보성 아니고 보성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보성. 아니 필리핀 보성이 아니고 전남 보성에서. 아니 저는 전남 보성은 녹차잖아. 녹차죠. 근데 저는 제주 바나나랑 해남 바나나까지 먹어봤거든요. 이 지역에 사니까. 근데 해남 바나나도 있어. 해남에서 바나나가 나와요. 해남도 바나나. 네. 근데 보성까지 올라왔을 줄 보성도 몰랐어요. 이제 바나나. 점점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뭐 이렇게 요즘에 사과는 강원도다 이런 얘기도 강원도요? 대구 아니고요? 원래 대구나 경상북도가 사과로 유명한데 네. 강원도 그러니까
경상북도 분들이 아예 출퇴근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농법을 알고 계시니까 강원도주에 가서 이렇게 농사 짓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거기서도 재배가 되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재배를 해야지 맛이 난대요 요즘에. 산지가 바뀌는 거죠.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좀 예. 충격적인데요? 산지가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게 예, 기후가 바뀌면서 식생이 다 바뀐다 그랬잖아요. 예, 생태계도 와. 다 바뀌고 그러면 북반구에서는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고 네. 남반구에서는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네. 그래야 원래 그 기후에 맞게 그죠? 원래 잘 재배되는 네. 최적지, 산지 이런 것들이 되잖아요. 점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아열대, 열대 이런 그 농산물들이 더 많아질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바나나가 정말 식생대가 바뀌면서 네. 우리가 여기서 산지의 이 바나나를 바로 맛볼 수 있게 이렇게 된 거니까요. 한번 직접 드셔보시면서 먹어봐도 예. 되는 건가요? 맛이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뭔가 바나나는 동남아 그랬으면 같은 좋겠다. 느낌 아닌가요? 좀 덜 여물었으면 좋겠다. 아니 이게 너무 맛이 똑같으면 근데 맛있을 것 같은데요? 냄새도 좋아. 윤기가 돌아요. 네. 냄새도 좋아. 네. 웬일이야. 드셔보시죠. 맛있어요. 근데 아무 차이가 없는데요? 그냥 필리핀에서 갖고 와도 믿겠는데요? 네, 똑같은 바나나입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재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막상 먹으니까 진짜 기분이 이걸 지금 좋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원래 한국인 관점에서 야 우리가 이제 바나나도 만든다 약간 이런 그런 애국적 마인드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러기엔 이거 너무 슬픈 현실인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이제 적응하는 거니까요.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원래 전통적인 그런 작물이 아니라 이제 바뀌는 기후에 더 적합한 작물로 자꾸 바꿔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관광 상품 이제 막 보성 바나나 밭. 그러니까요. 셀카 찍고 뭐. 체험하고. 그러니까. 근데 야. 마냥 좋아할 일은 또 아니네요. 뭔가 기후 위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그렇죠. 기후 위기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나중엔 진짜 지역 특산물이 다 바뀔 것 같아요. 네. 네. 그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얘기할 때 지구 온난화 하면 네. 뭐 동식물의 멸종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피부로 느껴지진 않거든요. 근데 네. 좀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나요? 예, 그러니까 지구가 이제 온난화된다는 게 열이 축적이 됐다는 거잖아요. 열이 아까, 쌓였다? 예, 아까 들어온 만큼 에너지가 다 안 나가고 네. 온실기체에서 되돌아오니까 네, 네. 그 되돌아오는 열의 또 상당 부분은 해양이 흡수됩니다. 사실 대부분이 해양이 흡수돼요. 아, 열은 바다에. 바다로 가는 거예요? 예. 오. 근데 바다가 이제 열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어서 그런데 근데 이 바닷물이라는 게 비열이 크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 질량도 지금 굉장히 거대한 바다에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열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근데 우리가 물 한번 네. 데펴놓으면 네. 빨리 쉽게 안 식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원리로 생각. 그렇죠. 예, 예, 한번 끓고 나면 천천히 식고 네. 그 물이 비열이 커서 그런 아. 거죠. 비열. 예, 근데 바닷물도 이제 물로 돼 있으니까 네. 비열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데워지면 잘 식지 않아요. 근데 네. 데우기는 어렵죠. 그쵸. 그래서 바닷물은 웬만해서는 수온이 잘 올라가지 않는데 근데 지금은 바다의 수온도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바다가 그렇게 큰데. 그렇게 그러니까요. 큰데도 네, 거기에 수온이 올라가는 거예요. 열이 어마어마하게 흡수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그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원자폭탄 아시죠? 네. 네. 예. 그 원자폭탄이 1초에 4개, 5개씩 터지는 정도. 1초에. 아 지금도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 열이 그 막 정도 들어가고 에너지가 있잖아요.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1초에 4개, 5개니까 1시간에는 14,400개씩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 속도로 지금 몇십 년째 계속 에너지가 공급이 되니까 바닷물의 이 수온이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식물들, 동물들 다 어떻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수온이 올라가니까 해양이 이제 온난화되고 그럼 일단은 바다 환경부터 바뀌겠네요. 바다 환경이 그러게요.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온이 올라가는 이 온난화도 문제고 네. 그다음에 대기 중에 아까 우리 탄소 농도 높아졌잖아요. 네. 이게 바다에 자꾸 녹아 들어가니까 바닷속에 탄소 농도는 높아지고 그러면 이제 pH, 산도라 그러죠. pH가 낮아져요. 그게 이제 산성화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닷물이 산성은 아닌데 뭐 식초나 이런 것처럼 뭐 pH가 아주 낮은 산성 이런 건 아닌데 염기성인데 이 약한 염기성인데 pH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서 산성화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해양 산성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성화가 되는 게? 그러니까 산성화되면은 거기에도 잘 적응하지 못하는 생물들이 이제 그러니까 특히 이 골격이 칼슘 골격을 갖는 생물들은 뭐 조개류나 갑각류라든가 성게 뭐 이런 것들 칼슘이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골다공증에 걸리는 거죠 한마디로. 뼈가 우리 다 녹는 거예요. 인간들처럼. 뼈가 녹는 거예요. 예, 해양 생물들이. 저 여태까지 어쨌든 그 바다에 가면 뭐 상어나 물고기들은 염려를 봤어도
조개를 갑각류는 전 영원할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이게 느낌인 거죠. 이게 바보 같은 네. 느낌이지만 이렇게 단단하고 껍질이 단단하고 맞아요. 하니까 근데 걔네들이 먼저 피해를 본다는 거 아니에요? 예, 골격이 이제 칼슘으로 돼 있는 골격들에 칼슘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예, 다 녹아내리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적응을 못하고 뭐 하는 생물들이 많아지는 네네. 것이고, 그러니까 온난화, 산성화, 그다음에 저산소화 이런 것 때문에 해양 생태계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 개체 수나 종 자체가 좀 줄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겠네요. 그렇죠.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고 해양 생물들 중에서 이런 건강이 다 악화되고 있죠. 근데 바다 생태계의 건강이 이렇게 안 좋아지게 되면 네네. 산소 흡수력도 떨어지고 예, 우리 계속 악순환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더 악화되는 겁니다. 제가 스쿠버 다이빙이 취미여가지고 한 번씩 물속에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예상 외의 취미.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왜요? 잘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아니, 되게 멈출 것 같아요? 맥주병 뭐 이렇게 생겼는데 의외네. 잘 가라앉습니다. 무게가 많이 나가서. 아무튼 들어가 보면 산호초가 하얗게 변해 있어요. 아, 그래요? 백화 현상이라 그러는데요. 산호가 사실은 여러 해양 생물들이 거기에 같이 공생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생태계인데요. 네. 해양 생태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데 이 산호 생태계가 pH가 낮아지면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백화 현상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하얗게 되고 다 생물들이 다 그러니까요. 사라지고 죽고 물고기도 또 먹을 게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지금도 따라가기 힘들 것 같은데. 긴장. 네. 네, 그러니까 육상에 네. 다양한 식물, 동물들이 있을 텐데 예, 완전히 사라지고 있는 그런 건 어떤 종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요즘에 약간 오늘 선생님 만나는데 존재의 쓸모감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요? 지금 맨날 이 역사라는 건 이제 인문적인 거니까 네. 인류의 탐욕스러운 것 때문에 코끼리 막 상아가 뽑히고 좀 그런 식으로만 생각이 되니까 네. 너무 내가 스펙트럼 작구나 갑자기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한계를 느끼셨어요? 한계를 느꼈어요. 큰일 났어. 이거 어떡하지? 뭐가 있을까? 완전히 멸종. 멸종이요? 우리가 아는 것 중에 네, 사라질 것들. 북극곰. 북극곰도 해당이 사라지지 되겠죠. 않을까요? 예, 빙하가 북극곰도 없어지니까. 점점 이렇게 위태롭죠. 지금. 오히려 막 사자 이런 거 맹수? 먹을 게 없어서. 그런 육식 동물도 마찬가지죠. 예. 팬더. 왜냐면 대나무 숲이 맞지 팬더는 않아요? 원래 별로 없잖아. 그마저도 그 부분 없어진다는 얘기 지금 보니까 들었어요. 육식동물 쪽이 아닌 것 같으니까 곤충 쪽 아닌가요? 좀 이렇게 유익한 식물도 있어요. 예, 식물도요? 식물도 우리 기호식품 이런 것들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기후식품? 예, 기호식품들. 예. 뭐 어떤 일? 그냥 얘기해 주세요. 지금 이거 저 헤매고 있어요. 저. 예, 예. 길을 잃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커피 드셨죠? 네. 예. 커피가 사라져요? 커피도 위험합니다. 네. 저 진짜 광적으로 마시거든요. 저도 네. 물처럼 마시는데. 근데 아까 우리가 이런 바나나도 그렇고 식생이 다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커피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기후 조건을 가진 곳이 제한돼 있단 말이죠. 커피 벨트라 그러는데. 맞아. 좀 이렇게 고산에 예, 또 오. 순산한 지역. 맞아요. 네. 콜롬비아. 네, 그렇죠. 그런 데서만 커피 원두 이런 것들, 코코아 농 맞아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 재배 조건이 여기가 바뀌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더 고위도의 그런 더 고산 그런 조건에서 또 재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은 이런 커피 같은 것들 재배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커피값도 오를 수가 있겠죠. 와인도 마찬가지고요. 포도 같은 것들. 와인도요. 네. 그 원래 유럽 여행 가면 포도밭 쫙 정리돼 있잖아요. 네, 와인 농장. 그거 보고 막 와이너리 가서 막 과소비하고 포도도 사라질 수 있어요? 혹시 예, 같은 예, 그 포도도 이런 것들 기후에 민감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해 어느 지역 와인이 뭐 좋다 이런 거 할 때 실제로 그 해에 그 지역이 아주 가물고 뭐 이렇게 돼서 포도 당도가. 이제 좋게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그 와인 맛이 좋은 건데 근데 이제 조건이 계속 바뀌다 보면 포도 유명한 와이너리들 이런 곳에 포도 재배 문제가 생기면 어머. 예, 와인도 비싸지고 사라지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아니 커피랑 와인 없이 못 사는데 어떡해요. 큰일 났네 진짜로. 예, 근데 이제 기호식품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충격적이다. 네, 이 사실 동물들, 우리 야생동물, 네. 야생동물 비율이
정말 얼마 안 돼요. 우리 인간하고 인간 가축들 이런 우리가 키우는 가축, 네. 소 이런 뭐 그런 것들을 다 합치면 거의 97%까지 차지합니다. 아, 그래요? 야생동물 3%밖에 안 될 정도로 예, 그렇게 야생동물이 적어요. 멸종 위기종 동물들도 엄청 많고 특히 이번에 아까 그 호주 산불 이런 거 났을 때 거기 코알라부터 캥거루 해서 어마어마하게 죽었고 거기 숲이 다 타니까 그 유칼립투스 나무 이거가 먹인데 그거 없으니까 못 살잖아요. 겨우 구조된 그 동물들도 또 못 살게 되고 네. 그래서 야생동물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류세라는 말이 막 나오게 돼요. 최근에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인류세가 뭐예요? 인간이 지구 환경을 너무나도 많이 바꿔놔서 인간의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아예 새로운 지질 시대로 불러야 된다. 이렇게 돼서 지금 우리가 지질 시대 있잖아요. 네네. 예, 여러 지질 시대 백악기, 중에 주라기 막 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신생대 4기에 우리 홀로세라는 시기를 살고 있는데 네. 이제 더 이상 홀로세가 아니라 인간이 바꿔놓은 이런 새로운 지질 시대 인류세라고 불러야 된다. 그런 이제 주장까지 하고 네. 있는 것이죠. 책도 나왔더라고요. 보고 네,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맞습니다. 보고 뭔 소린가 했는데 야, 그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그러니까요. 선생님 말씀이 이제 아까 말기암이란 말을 하셔서 네. 말씀하셔서 조금 지나친 표현이 아니었나라고 순간 의심을 했는데 말기암이라고 불러도 전혀 손색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요.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인류가 기르는 이 가축의 양이 지구의 97%를 차지한다? 그러니까요. 사실 정상적인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런 지구 역사가 있었을 리도 없고. 예, 인류가 압도하고 있는 거죠, 지구 자체를. 네. 예, 그래서 완전 인간의 시대를 만든 거죠. 근데 그 인간의 시대를 만들 계기는 우리 그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권위에서부터 계속 해방돼 왔잖아요. 네. 고대부터 그렇죠. 쭉 권위에서 해방돼서 자유를 점점점 많이 네, 누리는데 네. 그 전례 없는 자유를 어떻게 썼냐면 물질 성장을 최우선에 놓고 예, 지구 환경은 희생시키면서 그렇게 해왔는데 그렇게 가다가는 이 지구 환경이 너무 악화돼서 우리가 살 수 없는 지구가 된다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막 민주주의, 인권 이런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만의 권리만 또 추구했던 그러네요. 거는 큰 반성이 들고. 그렇죠. 그런 자유를 이렇게 많이 누렸는데 네.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책임을 져야 될 시기가 된 것이죠. 아, 선생님 근데 맞아요.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에게 시간이 얼마 남았습니까? 일단은 그 타이밍부터 확인하고 좀 구체적으로 예. 뭘 할지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말기암이라도 살아는 나야 될 거 네, 아니에요. 시한부긴 시한부인데. 네. 몸부림을 쳐야 되니까.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막 이제 이미 너무 늦었다. 지금 우리가 네. 무슨 노력을 해도 돌이킬 수가 없다. 기후는 이제 네.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네, 그러면 이렇게- 방송을 하면 안 되죠.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비관주의, 비관론. 예, 그런 네. 비관주의도 있는데 자포자기하는구나. 네, 자포자기하는 비관론도 막 나오는데 그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고. 예, 그래서 지금 노력하면 분명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행이네요. 분명히 희망이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빠르게 탄소 배출도 줄이고 자연 생태계를 건강하게 해서 탄소 흡수력을 높이고 해서 기후변화 속도를 늦추면서 이 변화하는 기후에 잘 적응해 나가서 손실과 피해를 많이 줄이고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우리는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곳이 되는데 네. 이제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하던 대로 하면 그러면 지금 1.5도 수준을 곧 넘게 될 것이고 네. 그러면 이제 2도, 지구 평균 온도 2도, 3도 이렇게 올라가면 그 뒤에는 돌이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낭떠러지라는 게 떨어지고 나면 맞아. 끝이죠. 끝이죠. 예, 그러니까 돌아올 수 없는 강 이런 거를 건너는 그게 티핑 포인트라 그러잖아요. 티핑 포인트. 예. 특이점, 티핑 포인트. 아. 그 물도 계속 끓이면 온도가 오르다가 100도가 되는 순간 갑자기 끓기 시작하잖아요. 그쵸. 그 언제 이 티핑 포인트가 되느냐? 지구 시스템의 비가역적인 그 과정 때문에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리는 시점. 그거를 지구온난화 수준으로 보면 1.5도와 2도 사이 정도로 보고 있어요. 1.5도와 2도 사이. 예. 지금은 1도만 오르는 상태고요. 지금 1도, 1.1도 이 정도 올랐죠. 1.1도. 예. 근데 앞으로 10년 안에 1.5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0년 안에요? 예, 지금까지 너무 이미 얼마 우리가 안 배출한 남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예, 근데 그 후에 1.5도를 넘어서 2도까지 넘어가느냐, 아니면 1.5도만 살짝 넘고 돌아오느냐는 거는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겁니다. 10년? 숨이 턱턱
턱 막혀요, 진짜. 어떻게 살지? 지금부터 우리가 탄소를 많이 줄였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사이에 극명하게 미래가 엇갈리죠. 살 수 있는 지구와 살 수 없는 지구, 공존과 공멸, 선택이 돼 있는 겁니다, 지금. 공존과 공멸이요. 예, 선택의 갈림길에 지금 있는 겁니다. 지금 막 어떡하죠? 사실 무서운 기분이 드는데 네. 이 무서운 기분 들면 안 되겠다.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그 자포자기 하지 말란 말이 그쵸, 너무 그쵸. 걸려서 맞아요. 이걸 위기를 느끼고 우리가 노력을 할 생각을 해야지 이 공포심에 떨면서 아니 몰라 형 포기하겠다는 포기해. 얘기잖아요. 그러면 안 될것 그건 같아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맞습니다. 오랫동안 이게 불편한 진실이라고 자꾸 외면하고 흐린 이렇게 눈하고. 예, 그렇게 해오고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해오다가 이제는 너무 키워서 위기가 됐고 비상이 됐는데 지금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지금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는 극명하게 갈리기 날 때문에 것이다. 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봤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좀 가볍게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들으면 들을수록 약간 무거워지고 어떡하지? 내 아이가 살 세상은 괜찮을까?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선생님 어떠셨어요? 사실 얘기 쭉 듣다 보니까 정말 겁이 나거든요. 근데 겁이 나는데 겁이 나는 마음에 멈추면 안 되겠다. 우리 공포 영화 보더라도 결국은 주인공들은 막 뚫고 이겨내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네.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다음 주에 시간 이렇게 괜찮으세요? 끝내시는 건 아니죠? 네.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하면 반드시 다가오는 미래지만 지금처럼 안 하면 반드시 다가오지 않는 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의 미래는 좌우돼서 다 바뀌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다시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 기다려주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